자, 오늘 제일 큰 이슈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1년어치 봤을 때 지금 7.5%나 올랐다고 나왔고요. 이 숫자는 지금 1982년 후 최고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음식이랑 쉘터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써 있고요. 특히 퓨얼 오일을 보세요. 퓨얼 오일을 보시면 지금 한 달 동안 9.5%가 올랐다고 나와 있고요. year over year, 1년어치 봤을 때는 지금 46.5%나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코스트도 이번 달에 1% 정도 올랐고요. year over year로 봤을 때는 27%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차 프라이스도 많이 올랐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한 섹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차트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음 달 금리 올릴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진한 색깔은 오늘 계산된 확률, 그리고 이 색깔은 하루 전 확률, 그리고 일주일 전, 한 달 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이랑 하루 전 확률만 비교해 봤을 때도 0.5 올릴 확률이 무려 지금 25% 정도에서 88%까지 거의 올라간 상태예요. 그만큼 오늘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굉장히 안 좋게 봤고 금리를 더 빠르게 많이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금리 확률을 달마다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다음 달 3월 16일에 0.5% 올릴 확률이 거의 90%가 되고요. 지금 올해 말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올릴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 상태예요. 근데 매달 한꺼번에 이렇게 두 번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8번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페드가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헛기시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안 좋은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식이 내려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유를 몇 개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금리가 0일 때는 주식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투자하시면 이자율이 다 0이니까 당연히 주식이 어트랙티브해 보일 수밖에 없죠. 금리가 근데 올라가면 다른 곳에 약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0년 채권 금리가 2%가 넘어갔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옵션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있으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더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퓨처 어닝이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주식들이 발류에이션 리어저스먼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한 건데요. 만약 금리가 0일 때 PE가 25이면요. 금리가 이렇게 0.25%씩 인상이 될 때마다 PE가 이렇게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1, 2% 정도로요. 그러면 금리가 2일 때는 금리가 0일 때보다 주가가 한 8%에서 16% 어저스먼트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서 크게 주가가 하락했고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1년에 막 30%씩 성장하는 기업이면 이런 어저스먼트가 있어도 주가가 장기간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한꺼번에 0에서 2까지 올리진 않으니까요. 지금은 약간 조정 기간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좋은 주식을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80% 자동화돼 있어서 레벨로 좀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악재 때문에 이 더블탑 레벨에서 내려왔고 전에도 이 레벨 보이시죠? 이 레벨에서 5일 동안 지탱해 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레벨에서 4일 동안 지탱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만약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변동성이 내려갔을 때 지탱을 해주던지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을 했잖아요. 이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하락을 하면요. 일단은 추매는 전체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내려간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게 보인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작아진다.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금리 인상 확률이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저는 어느 정도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일단 지탱해준 주식 분석도 중요한데요. 일단 발류에이션이 낮으면서 성장률이 좋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올라갔죠.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저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디즈니는 실적 발표가 좋아서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내려갔는데 은행주가 확실히 덜 내려간 게 보이죠. 금리 인상이 있으면 은행은 프로핏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류에이션 어저스먼트 기간이 있어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덜 내려갈 거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매트리얼 관련 주식도 인플레이션 환경에선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CX, X, CLF 이런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갔고요.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비교적으로 지금 트래블 이쪽 섹터가 아웃퍼포밍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전체적으로 덜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플랜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기술주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수 분석을 통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할 때 저는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단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단기적으로 기술주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금융주랑 커머디티주, 매트리얼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주식 비중을 갖는 게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주가가 다 떨어지더라도 이런 주식은 확실히 기술주보다는 덜 떨어질 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래블 쪽 섹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성장주가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받쳐주는 주식을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시던지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에너지 주식을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고점 근처예요. 그래서 사실 하락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특징주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BAC, 웰스파고 뭐 이런 쪽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레버리지로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BKNU, FAS 그리고 DPST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머디티 쪽은 저도 많이 알지는 않은데 가치주랑 커머디티가 같이 합쳐 있는 발레 주식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커머디티주 카퍼 쪽 FCX도 있고 스틸 쪽으로는 X와 CLF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식은 엑선모빌이랑 쉐브론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일 관련 주식들 중에선 팽, 옥시 그리고 시총 작고 성장률이 좀 좋은 리스키한 주식은 CP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안전하게 ETF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금융주는 XLF고요. 커머디티 매테리얼은 XLB 그리고 에너지 주식은 XL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장주가 최근에 사실 올라온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빌닷컴 같은 주식 보이시죠? 이 주식도 저점에서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거의 66%가 올라왔고 스냅챗은 최근에 조금 왔다 갔다 거리긴 했지만 이것도 실적 발표 지금 막 60%가 넘게 올라간 상태이고 저점에서요. 그리고 대형 성장주인 서비스나우 같은 주식도 실적 발표 전부터 지금 무려 25%나 올라간 상태예요. 사실 이 세 주식 다 오늘 올라갔던지 거의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엄청난 기술주 하락장에서도 성장주는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경적으로는 성장주에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환경이긴 한데 실적 발표가 워낙 좋게 나오는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락할 때 보수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실적 발표 후 성장주인 넷 같은 주식도 지금 4.5%가 올라갔고요. 헙스팟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주식도 5.5% 그리고 심지어 진로도 지금 1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주,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성장주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젠데스크도 오늘 장중에 갑자기 급등했고 그 후에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참고로 경기 민감주인 익스피디아도 지금 최고점을 찍는 상태예요. 지금 애프터아워즈 207불이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 주식도 오늘 하락장에서 지금 1.4%가 상승을 했고 애프터아워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서프웨어 섹터랑 이쪽 트래블 부킹 섹터가 예상보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 투자 고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1982년 후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악인 상태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분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고 결국 지금 이런 위기는 매수 기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락을 했을 때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승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